손흥민 작심 발언. 오만 잔디가 더 좋네. 홈경기에서도 개선됐으면. 손흥민이 오만의 잔디 상태를 칭찬하면서 오만 축구의 발전에 존경심을 드러냈다. 거꾸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등 국내 대형 구장의 잔디 상태를 다시 한번 비판한 것이기도 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1호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린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서 황희찬 선제골, 손흥민 결승골, 주민규 쐐기골을 묶어 3에서 1승리를 거뒀다. 캡틴 손흥민의 활약이 빛났다. 결승골을 포함해 한 골 2도움 원맨쇼를 펼치며 가다로웠던 오만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을 가져왔다. 이날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10분 황희찬의 선제골을 도왔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박스 밖에서 오른발로 때린 게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1에서 1로 팽팽하던 후반 10분에는 직접 페널티킥까지 얻어냈다. 비록 비디오 판도 끝에 판정이 번복됐지만 손흥민은 굴하지 않고 결승골을 뽑아냈다. 후반 37분 이강인이 밀어준 공을 받아 왼발로 감아차 다시 앞서가는 골을 기록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주민규의 쐐기골을 도우며 대표팀이 기록한 모든 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경기 후 방송사 인터뷰에 응한 손흥민은 선수들이 정말 더운 날씨에 좋은 경기를 했다며 선수들에게 공을 돌린 뒤 후반전에 많은 찬스를 만들어서 득점으로 연결한 점이 좋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득점을 했지만 선수들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좋았다면서 누가 골을 넣는지보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승점 3점을 챙기는 것인데 어려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겨서 기쁘다며 자신의 득점보다는 팀 승리가 더 기쁘다고 덧붙였다. 대표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첫 승과 승점 3점을 따냈다는 점을 이야기하자 손흥민은 오만의 잔디 상태를 언급했다. 손흥민은 지난 팔레스타인전 당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에 대해 잔디 때문에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컨트롤하는 데도 있어서 어렵고 드리블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나온다. 팬분들의 눈에도 저희가 좋은 경기, 빠른 속도의 경기를 못하는 것들이 아쉽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오만 원정길을 나서게 되는데 이제는 홈에서 하는 경기도 쉽지 않은 것만큼 원정 경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단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는 건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며 오만 잔디가 더 좋은 상태였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지난 아쉬움을 드러냈던 손흥민은 실제 오만전 직후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선수들이 자신 있는 플레이를 했다. 고 오만 잔디 상태에 만족스러워하면서 이런 것들이 홈 경기장에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계속해서 승리는 항상 너무나 좋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하지만 승리를 하려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오늘 모든 선수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아직 8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 경기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술탄 카부스 운동장은 경기 사흘 전만 해도 좋은 상태라고 보긴 어려웠으나 한국전 직전 보식 등을 마쳐 두 팀 선수들이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완료됐다. 이에 손흥민이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 한국이 아닌 76위 오만의 잔디를 극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홍명보는 지난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3차 예선 1차전 홈경기를 팔레스타인과 했는데 기술면에서 상대적으로 한 수위인 한국 선수들이 제대로 된 패스도 하기 힘들 만큼 잔디 상태가 엉망이었다. 손흥민 등 태극전사들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이유다. 일단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15일 예정된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 홈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현재 그라운드 대규모 공사를 위해 활용이 불가능하고 인천 문학운동장은 A매치 등 국제경기를 치른 적이 오래돼 당장 월드컵 예선을 치를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 고양종합운동장, 용인미르 경기장, 화성종합경기타운 운동장 등이 잠재적 후보지들로 꼽힌다.
다만 6만 6천석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비교하면 대한축구협회 관중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2. 진짜 잘한다. 일본. 죽음의 조에서 2경기 12골 폭발. 바레인 원정에서도 5에서 0도 대승. 일본이 홈과 원정 별다른 차이 없이 대승을 만들었다. 쉽사리 2연승을 챙기면서 월드컵 본선 8회 연속 진출을 향한 출발이 아주 좋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끈 일본 축구대표팀은 11일 한국 시간 바레인 이파에 위치한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바레인을 5에서 0으로 크게 이겼다. 지난주 홈에서 중국을 상대로 북중미를 향한 최종 예선에 닻을 올린 일본은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까지 7번이나 골망을 흔들며 7에서 0 대승을 거뒀다. 중국의 압도적인 실력차를 과시한 일본은 난적으로 꼽힌 바레인을 상대로도 5골을 터뜨리는 힘을 과시했다. 오만 원정을 떠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시차를 우려했는데 체급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일본은 이날 우에다 아야세, 페이노르트를 최전방에 두고 미나미노 다쿠미, AS 모나코, 도안 리츠, 프라이부르크, 미토마 가오루,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가마다 다이치, 크리스탈 팰리스, 모리타 히데마사, 스포르팅 시티, 다니구치 슈고, 신트 트라위턴, 엔도 와타로, 리버풀, 이타쿠라고, 보루시아 메넨글라트바흐, 마치다 고키, 위니옹 생질루아즈, 스즈키 지온, 파르마, 골키퍼까지 선발 전원을 유럽파로 채웠다. 상당한 이름값을 앞세운 일본은 킥오프 8분 만에 미토마가 올려준 크로스를 도안이 위협적인 슈팅으로 가져가 골대를 강타하며 바레인을 위협했다. 10분 뒤에는 도안의 패스를 미나미노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바레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결국 전반이 끝나기 전 0의 균형을 깼다. 가마다가 올린 크로스가 상대 핸드볼로 이어지면서 전반 33분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우에다가 나서 침착하게 성공하면서 첫 골을 뽑아냈다. 전반은 한 골로 마친 일본이지만 후반 들어 무섭게 골 폭죽을 터뜨렸다. 후반 3분 일본 특유의 패스 플레이가 잘 드러났다. 미토마를 시작으로 가마다, 이토를 거친 볼이 우에다에게 연결됐다. 스트라이커답게 우에다는 수비를 등지고 부드러운 터닝 슈팅으로 멀티골을 뽑아냈다. 하프타임에 재정비를 하고 나섰던 바레인은 이른 시간에 실점하며 전의가 꺾였다. 이를 본 일본은 더욱 가속 페달을 밟았고 후반에 들어간 이토 주냐, 스타드 드랭스까지 유효 슈팅에 가세하며 바레인을 더욱 몰아붙였다. 일방적인 페이스를 만들자 일본은 수비형 미드필더인 모리타까지 폭발했다. 모리타는 후반 16분 문전에서 우에다와 문전에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 정확한 슈팅으로 3에서 0을 만들었다. 3분 뒤에는 미토마가 왼쪽을 허물고 연결한 땅볼 크로스를 재차 밀어넣으면서 순식간에 점수차를 4에서 0까지 벌렸다. 일본은 쉴 새 없이 바레인의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31분에는 오가와 고키, 애니시 네이메언, 각 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로 득점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다. 아쉬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후반 35분 나카무라 게이터, 스타드 드랭스, 위 강력한 슈팅이 골키퍼에 막혀 나오자 고키가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히어코 5에서 0 대승으로 마무리했다. 일본이 속한 C조는 3차 예선에서 죽음의 조라 불린다. 톱시드 레벨인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두 몰렸다. 여기에 중동의 다크호스 바레인, 신태용 감독을 통해 전력이 급상승한 인도네시아까지 가세했다. 중국만 전력이 가장 처지고 나머지는 비슷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시작부터 일본은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면서 2경기 12골로 대승 행진을 펼치고 있다. 3. 눈물 흘린 선수의 감독 경질 구호까지 추락하는 중국 축구 또 충격패. 반전은 없었다. 중국 축구대표팀이 또 충격패를 당했다. 일본전에선 7실점 참패를 당하더니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는 수적 우위에도 역전패했다. 경기가 끝난 뒤 눈물을 흘리는 선수까지 나왔고 관중석에선 브랑코 이방코비치, 크로아티아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팬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야말로 추락하는 중국 축구다.
중국은 10일 한국 시간 중국 다롄수오위안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사우디에 1에서 2로 졌다. 피파 랭킹은 중국이 87위, 사우디는 56위다. 출발만 좋았다. 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자책골이 나오면서 먼저 균형을 깨뜨렸다. 5분 뒤엔 볼 경합 이후 넘어진 상대의 비신사적 행위로 레드카드까지 나왔다. 모하메드 칸노가 중국 선수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했다. 전반 20분도 채 되기도 전에 중국은 1에서 0 리드는 물론 수적 우위까지 점했다. 그런데 이후 경기 양상은 오히려 중국이 한 명 더 모자란 것처럼 보였다. 일찌감치 수비 라인을 내려서 수비에 집중했다. 한 명이 부족한 사우디가 오히려 더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아이러니한 경기 양상이 전개됐다. 결국 중국은 전반 39분 코너킥 상황에서 하산 카데시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에도 중국은 수적 우위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그나마 후반 초반 균형을 깨트리는 듯 보였으나 비디오 판독을 거쳐 취소됐다. 이후에도 좀처럼 리드를 잡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45분 코너킥 상황에서 카데시의 강력한 헤더에 또 한 번 일격을 당했다. 결국 경기는 중국의 1에서 2 역전패로 끝났다. 70분 넘게 중국이 한 명 더 많은 채로 경기를 치렀지만 정작 승점 3점은 사우디의 몫이었다. 이날 중국의 볼 점유율은 42.7%로 사우디 57.3%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슈팅수 역시 15에서 11로 큰 차이가 없었고 유효 슈팅수는 단 1개, 사우디는 3개였다. 전반 19분 상대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중국의 경기력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결과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역시 중국 현지였다. 중국 소호다커문 경기 직후 중국이 사우디에 1에서 2로 패배한 직후 관중들은 크게 분노했고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고 일제히 외쳤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장이닝이 경기 후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경기 직후 경기장 분위기는 추락하는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앞서 일본 원정에서 0에서 7참패를 당했던 중국은 이날 패배까지 더해 이전 전패를 기록. 일찌감치 C조 최하위로 처졌다. C조에서 전패를 당한 팀은 6개 팀 중 중국이 유일하다. 1득점에 9실점, 득실차는 벌써 마이너스 8이 됐다. 3차 예선은 각조 1, 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3, 4위는 4차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팀을 추가로 가린다. 5, 6위는 그대로 탈락한다. 이제 예선 단 2경기만 치렀을 뿐이지만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을 향한 중국 축구의 도전은 벌써 끝난 분위기다.